아름답다. 창덕궁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운치 있는 풍경과 위험 있는 궐의 모습.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덕궁을 찾나 보다. 하지만 창덕궁의 아름다움과 신비함 뒤에 아픈 역사가 감춰져 있다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사람도 아프면 성숙해진다는데 창덕궁의 아름다움도 시련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알차진 게 아닐까. 대한민국의 11개 세계유산, 그 중에 한 곳 창덕궁. 창덕궁의 아픔,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이후로 창덕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조명해 보기로 한다. 한국의 미가 잘 담겨 있는 창덕궁엔 오늘도 사람들이 붐빈다. 이들은 아름다움 이면의 아픔에 대해 알고 있을까? It's very traditional style, and in Seoul, in the city of future, it seems like something traditional culture. I think it's great. It's look great. It's old style with near the new style building. It's great. I think. 창덕궁에는 왜 오신 거예요, 오늘? 보러. 창덕궁은 솔직히 무슨 날인지 잘 모르고 여행 갔다가. 이 창덕궁 역사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역사적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불 나가지고 그런 거 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덕궁 이면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동궐이라고도 불리는 창덕궁은 시작부터가 아픈 역사이다. 즉위 전 경복궁에서 왕자의 난을 겪은 조선의 2대왕 정종은 한양을 떠나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정종의 뒤를 이어 태종이 왕이 되었지만 태종 역시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경복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1405년 태종은 창덕궁을 완공하고 천도를 단행한다. 이후 창덕궁은 273년 동안이나 조선의 법궁으로 역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창건부터 마지막 황실을 품어안기까지 창덕궁에는 수많은 상처가 남았다. 금천교를 지나 마주한 인정전 앞마당에는 조선시대 인정전의 역할을 잘 보여주듯 품계석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27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법궁으로서의 역할을 했기에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서 많은 왕들이 이곳에서 정무를 행하였다. 1907년 10월 7일 순종이 조서를 내려 창덕궁으로 이어할 것을 명했다. 순종이 이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1908년에 인정전에 대한 대보수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때 일본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인정전의 전통적인 모습이 서양식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인들은 아마 전통의 뿌리를 상징하는 궁궐에 자신들이 손을 댐으로써 조선의 중심을 일본화시켰다는 데에 의미를 두었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인정전의 외부 모습뿐 아니라 내부의 모습도 많이 왜곡시켜 놓았다. 일본의 메이지궁을 기반으로 개조된 인정전의 실내 모습은 전통적인 정전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전의 상징적인 의미도 퇴색시켜버렸다. 급기야는 일제가 한 나라의 국왕을 일컫는 칭호를 황제폐하 대신 격화된 왕전하라는 칭호로 대체하면서 인정전의 옥자도 폐기해버리고 만다. 어떤 이들은 인정전 내외부의 변화가 조선의 위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정전의 변화는 일본이 우리 왕실의 격을 낮추기 위해 자행한 첫걸음이었다. 1910년 8월 22일 대조전 흥복헌에서는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다. 한일합병조약은
조선의 황제가 조선의 모든 통치권을 일본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일본의 조선 통제를 합법화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 조약이 반포된 8월 29일, 한민족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917년에는 대조선 일곽에서 화재가 나 창덕궁 내전 전체를 불태우는 큰 화재가 일어났고, 이를 복원한다는 빌비로 일제는 경복궁 교태전을 헐어 대조전을 새로 짓는다. 이 과정에서 경복궁이 훼손되었음은 물론이고 대조전을 비롯한 인정전, 희정당 윌각이 일제식으로 개조되어 전통적인 모습을 잃고 만다. 그리고 1926년 4월 25일 대조전에서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승하했다. 순종의 승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돈화문으로 달려와 통곡했고, 순종은 가슴 아픈 망국의 역사를 끌어안은 채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날의 병합인주는 일본이 제멋대로 만들어 선포한 것이다. 나는 종사의 죄인이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 꺼지지 않는 한 이를 잊을 수 없다. 노력하고 광복하라. 광복하라. 식민 통치의 아픔을 뒤로하고 대조전과 조금 떨어진 한적한 길로 가면 창덕궁이 품고 있는 독립적인 전각, 낙선제를 만날 수 있다. 낙선제는 헌종이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해 마련한 곳이다. 여기에는 한 여인을 사모했던 왕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경빈이 궐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대부의 양식을 본다 소박하게 지은 낙선제. 그러나 낙선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불행한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는 비운의 건물로 남게 되었다. 순정효황후 윤씨, 영친왕, 영친왕비, 덕혜옹주.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낙선제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다. 1926년 순종이 승하하면서 33살의 나이로 과부가 된 순정효황후 윤씨는 낙선제로 거처를 옮겨 생활했다. 순정효황후 윤씨는 대조전에서 어전회의가 열릴 당시 병풍 뒤에 숨어서 끝까지 옥새를 내어주지 않으려 했던 일화로 유명하다. 비록 대한제국은 망했을지라도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대한제국 황후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는 이승만 정부와 황실 재산 환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낙선제를 지켜내 시동생 영친왕과 시누이 덕혜옹주를 일본에서 낙선제로 불러들였다. 영친왕은 1907년 7월에 황태자로 책봉이 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반일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종을 압박하기 위해 불과 4달 뒤인 12월에 강제적으로 일본에 유학을 떠나게 된다. 일본의 왕녀인 이방자 여사와 결혼하게 하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독립협회에서는 영친왕을 거세게 비난하며 황실의 후손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까지도 대한제국 황실에 좋지 못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이승만 정부로 인해 영친왕의 귀국은 더욱 늦어지게 되었고, 1963년 영친왕비와 함께 56년 만에 고국으로 귀국한 그는 귀국한 후 7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다가 1970년에 낙선제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 그의 아내였던 영친왕비는 일본인임에도 조선 왕실의 비로서 최선을 다하다 1989년에 낙선제에서 생을 마감했다. 고종 황제의 고명딸이자 조선 왕실의 마지막 딸로서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덕혜옹주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황실 시종 김황진의 조카인 김장한과 약혼까지 시킨 고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사망하자 1925년 4월에 14살의 나이로 일본에 강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덕혜옹주는 일본에 갈 때 보온병을 하나 챙겼다. 고종처럼 누군가에게 독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늘 주변을 의심해야 했던 일본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결코 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종의 죽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 순종과 생모인 양귀인의 사망 소식까지 연이어 들려오게 된다. 이를 전해 들은 덕혜옹주는 건강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1931년에 일본인 백작과 강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신병이 재발해 결국 백작과 이혼한 뒤 1962년에 38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어증과 지병 때문에 한국에서 고생만 하다가 1989년 4월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한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어졌던 낙선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불행한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는 비운의 건물로 남게 되었다. 일제의 강압 속에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을 살아야 했던 마지막 황실의 가족들은 고국으로 귀국했다는 일말의 위로를 받고 고국에서의 짧고 불행한 삶을 마쳐야 했으며 낙선제는 그러한 황실 가족들의 마지막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창덕궁은 조선의 시작과 대한제국의 끝을 함께한 궁궐이라고 할 수 있다. 왕자의 난이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뒤로하기 위해 태종이 지었고 1989년 덕혜옹주가 낙선제에서 대한제국 황실 가족의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기다린 창덕궁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긴 세월 동안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창덕궁은 궁궐의 형식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어 다양한 시대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기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숱한 화재 때문에 훼손과 복원을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궁궐이라면 우리의 멋과 위엄을 그대로 간직했을 때의 창덕궁은 얼마나 위엄있고 우아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오랜 세월 동안 꿋꿋이 자태를 지켜온 창덕궁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창덕궁에서 우리는 조선을 읽을 수 있고 대한제국을 읽을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처럼 창덕궁에 대해 더 알수록 창덕궁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